언젠가 깨어나서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 즉 믿음, 욕망, 심지어 두려움조차도 사회, 가족 기대, 전통과 같은 무언가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영양의 층에 대한 레이어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자신의 버전으로 당신을 선형시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제거될 때 누구입니까? 외부 기대의 무게 아래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불안한 질문 중 하나인 진정한 자아를 찾고 사는 방법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희미한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존재로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도발적인 사상가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쓴 대본에 따라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무렵 우리는 당신을 잘못된 정체성에서 해방시키고 당신을 가장 진정한 자아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현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는 이 세상에서 자신과 목적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시작합시다. 그는 우리가 단순히 발견해야 할 미리 정해진 자아인 고정된 본질로 태어났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아를 유동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유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대답을 위해 우리는 먼저 가혹한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기만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이 마스크가 진정한 얼굴이라고 믿도록 조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상 준수, 그것은 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표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규칙을 따르고 승인을 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생각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억제하는 법을 따릅니다. 결과 속이 비나고 성취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분리된 삶. 니체는 이것을 마지막 사람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진정한 자아의 반대입니다. 그는 모든 비용에서 불편함을 피하고 무리를 따르는 사람, 위대함과 진정성에 대한 안락함과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평범함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 안락함의 비용은 자아의 상실입니다. 이제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매장된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 자신을 찾아야 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진정성은 일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 투쟁, 자기 위반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위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당신에게 부과된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다면 모든 믿음, 모든 한계, 모든 기대,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자신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당신은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길을 잃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전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여행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잔인한 정직으로 자신을 보도록 도전합니다. 당신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진정으로 당신의 부분이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떤 부분을 주었으니까 당신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위해 쓰여진 대본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사는 첫 번째 주요 단계, 즉 거짓 정체성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니체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가 되기 위해 먼저 해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믿도록 조건이 된 것을 꺼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 야망, 심지어 욕망 등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 우리의 양육 또는 우리의 두려움에 의해 우리에게 이식되었습니까? 여기에 당신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 또는 성공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여러 번 들었습니까? 이 질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해방됩니다. 니체는 그것을 필요한 파괴라고 묘사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오래된 자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중요한 점으로 데려옵니다. 파괴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불편하다고 느끼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더 깊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정체성의 파괴 후에 오는 것과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자아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통찰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거짓 정체성의 짐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순간 심오한 일이 발생합니다. 불확실성의 공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끔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당신이 생각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을 인도한 믿음과 가치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무엇을 지지합니까? 이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돌아갑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것들을 환상의 안락함으로 되돌립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이 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개념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 니체는 인간의 존재의 핵심은 근본적인 힘, 즉 권력의 의지라고 믿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주로 즐거움이나 생존에 대한 욕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믿는 다른 철학자들과는 달리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존의 의미에서 권력은 아니며 부나 통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력이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비전에 따라 세상을 형성하는 것은 극복하고 창조하고 만들기 위한 추진력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성장하고 장애물을 뚫고 우리의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되도록 강요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당신이 실제로 누구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은 성장하고 창조, 극복하고 위로, 승인 및 보완을 추구하려는 진정한 욕구에 의해 운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고통과 불편함을 피하는 데 중점을 두면 당신은 진정한 자아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의 의지를 완전히 받아들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당신이 위험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당신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것이 니체가 유버맨 또는 오버맨이 된다고 말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오버맨은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의미, 자신의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버맨은 존재하도록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여기에 캐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가 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래된 버전의 자신, 심지어 당신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약한 두려움에 의해 조절된 당신의 부분을 향한 것을 의미하며 여전히 외부 검증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잘못된 것을 흘리면 실제 무언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의 정체성의 어떤 부분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로 선택한 경력입니까?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 신념체계, 사회의 기대에 맞지만 당신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자신의 버전,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결코 편안하게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혼자서 감히 발견되는 순간에만 발견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강력한 시련으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한 번에 찾지 못합니다. 당신은 매일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잠시 시간을 내십시오. 만약 당신이 내일 일어나서 두려움 없이, 주저없이 진정한 자아로 살기 시작한다면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다르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부분에서는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당신의 진정한 존재로 완전히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고방식, 교대와 실용적인 단계를 탐구할 것입니다. 경로를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걸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진실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당신이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 정체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부과되는지, 두려움이 당신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당신을 재발한 것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인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이론에서 행동으로 가져가나요? 진정한 자아로서 생활하는 실제 과정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당신이 진정성을 다시 깨우도록 추진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이론에서 행동으로 가져가나요? 진정한 자아로서 생활하는 실제 과정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영감을 받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삶을 바꿀 때 주저합니다. 왜? 변화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성장에는 손실이 필요합니다. 니체는 이것에 대해 잔인하게 정직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이 되고 싶다면 당신은 기꺼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무의미한 고통, 자신이 아닌 삶을 사는 것,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서, 거짓 존재에 갇히는 것에서 오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고통, 투쟁에서 비롯된 종류, 변화에서 한계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파괴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자연은 이 과정을 자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되고 있는 사람 사이의 끊임없는 전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점을 보고 그들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함이 정체를 의미할 때 편안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이 도전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어떤 부분이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어쩌면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당신이 버린 꿈일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변명 아래에 묻힌 것은 자신에 대한 진실일 것입니다. 어쩌면 몇 년 동안 당신을 통제한 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이 싸워야 하는 전투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제 실용적으로 합시다. 당신은 어떻게 거짓 정체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나요? 니체의 철학은 3가지 주요 단계를 제공합니다. 첫째, 환상을 파괴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신념, 모든 규칙,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모든 기대를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진정으로 내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대본에 따라 생활을 중단하십시오. 당신이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정말로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믿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물어보세요. 진실은 불편하지만 실제 생활의 유일한 기초이기도 합니다. 둘째, 혼돈을 포용하십시오. 니체는 너무 많은 질서, 너무 많은 확실성을 추구할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혼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창조에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춤스타를 낳기 위해 여전히 혼돈이 있어야 한다고 썼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변형을 원한다면 당신은 기꺼이 불확실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기꺼이 통제권을 버리고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자아는 위로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혼돈의 불에 위조될 것입니다. 셋째, 값을 만듭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물려받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른 것, 성공의 모습, 행복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러나 니체는 진정한 개인이 기성품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만듭니다. 이것은 도덕이나 의미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 그들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그들이 곡물에 대항하더라도 그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는 진정한 개인이 기성품 값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만듭니다. 이것은 도덕이나 의미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 그들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회가 당신에게 말한 모든 것에 반대하더라도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짓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구축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모두의 가장 중요한 실현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최종 버전은 없습니다. 자기 전동 과정은 무한합니다. 당신이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성장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항상 진화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반영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어디에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어떤 부분이 여전히 오래된 점이, 오래된 두려움, 오래된 한계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당신의 힘에 완전히 들어간 경우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진실, 당신이 자신을 영원히 보는 방식을 바꿀 실현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최종 심오한 통찰력으로 이어졌고 일단 보이면 결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실현, 당신이 자신을 영원히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가장 강력한 진실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버전은 없습니다. 당신은 고정된 단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진실입니다. 그들은 확실성을 원합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최종 답변을 원한다. 그들은 언젠가 그들이 완전하고 완전히 형성되며 완벽한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는 이 환상을 거부했다. 그는 인간이 정적 생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우리는 유동적이며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화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내부에서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연이 자아에 대한 단일 영원한 진실에 대한 생각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창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의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고 과거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고 당신의 실패가 당신을 제한하고 오늘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간은 결코 한순간부터 다음 순간까지 같은 간이 아닙니다. 항상 흐르고 항상 변화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경험, 당신이 극복하는 모든 도전, 당신이 얻는 모든 새로운 관점, 그것은 모두 당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라도 당신은 변화할 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에 겁이 납니다. 그들은 불행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느끼더라도 그들이 갇혀있다고 느끼더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체성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접어도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5년 전인 사람은 오늘날의 사람이 아니며 오늘날의 사람은 지금부터 5년이 될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레이블, 신념 또는 한계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당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며 오늘 당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5년이 될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직도 당신이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까? 친숙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레이블, 신념 또는 한계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우리에 대한 자연의 도전은 단순하지만 급진적입니다.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도전에 따라 매일 모든 선택과 함께 자신을 만들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완전히 자신을 재창조할 힘이 있다면 당신은 누구가 될 것인가? 진실은 당신은 지금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알아낸 후에는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감시를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사는 사람들과 단지 존재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완전히 사는 사람들은 허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이 될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나는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뭔가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접어두십시오. 사회가 당신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과거가 당신이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이 만들고 싶은 사람이 당신을 기대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사람을 접으십시오. 당신이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창조입니다. 누가 될까요? 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